자, 우리말 예불과 그 반야신경을 하고 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세요. 순수한 마음, 올바른 마음, 지혜로운 마음, 깨달은 마음, 정진한 마음 올립니다. 진리의 빛 가득하며 온 우주에 한량없는 불법성께 올립니다. 향 올리는 지는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옴바라 도비야흠 지극한 마음으로 이 우주의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께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늘 계시는 부처님께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가득하신 진리법에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대지광명문수보살 대행원력 보현보살 대자대비 관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님께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바른 불법 부촉받은 10대 제자 16성인 500성인 독수성인 1200명 성인들께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바른 불법 전성하신 조사님들 종사님들 선지식계에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시방세계에 늘 계시는
성가에게 올립니다. 자비로운 불법성께 저의 예배 올리오니 끝이 없는 가피로서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치이다. 지혜 완성 성취하는 핵심 말씀 관자재가 지혜의 빛 완성으로 깨달음을 성취 선정삼매 들어설 때 존재들의 진실상이 노혼 공안 비춰보고 괴로움을 벗어나 사리자의 이육신의 본성들은 공화여서 육신과 공 하나이며 공과 육신 다르지가 않는 수상행식 작용 또한 그러하네. 사리자여 모든 법의 공한 모양 생겨남도 없어짐도 더러움도 깨끗 늘어남도 줄어듦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공함에는 육신 없고 수상행식 작용 또한 없는 눈기 코여 몸과 뜻에 육근 없고 형상 소리 냄새와 맛 감촉과 법 육경 인식하는 육식 또한 없느니라. 무명 없고 문명 다함 없느니라. 늙고 죽음 없음 늙고 죽음 다함 또한 없느니라. 고진멸도 역시 또한 없느니라. 지혜 없고 공덕 얻음 없는 왜냐하면 얻을 바가 원래 없기 때문이네. 보살들은 지혜 완성의지 마음에는 걸림없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뒤바뀐 망상들을 여의어서 마침내 열반세에 이르게 되느니라. 과거 현대 미래 생애 모든 부처 지혜 완성의지 깨달음을 성취했네. 지혜 완성 이르는 이 주문은 신비로운 주문 가장 밝은 주문이며 가장 높은 주문이며 깨달음의 주문이며 능히 모든 괴로움을 없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느니라. 지혜 완성 이르는 이 주문을 설하.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샹 가테 보디사파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로 샹 가테 보디사 가테 가테 파라 가테 파라 샹 가테 보디사파. 자, 방송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예, 이제 서서 이제 듣기 시작하네, 그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이 연기를 또 현대 과학이 이룩한 많은 업적들과 같이 그저 결부시켜서 연기를 좀 더 현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또 이 연기를 연기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부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이 단편적으로 정리된 것을 우리가 연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구사론, 대승기신론, 유식 30송과 같이 하나의 이 체계화를 시킨 것이 이 논입니다.
어떤 한 가르침을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이 논리니까 이 연기론을 그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 자체가 연기론을 갖다 연기를 이렇게 한번 체계화시켜 지금 시켰는 걸 갖다가 지금 같이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우리가 연기론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부분을 우리가 이 현대적인 어떤 이런 개념과 같이 결부하니까 이 논으로까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마 자,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조금 글씨가 잘 보입니까? 우리가 보통 그죠?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불교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체와 상과 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떤 본질이 있고 본질의 그죠? 본질을 나타내는 모양이 있고 그 모양을 갖고 우리가 서임새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든가 동물이라든가 김성규라든가 어떤 이것의 어떤 본질적인 그죠? 본질의 이 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형상 또 김성규의 모양 이렇게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강의를 한다 안 그러면 그죠? 뭐 연구를 한다 하는 이런 작용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체상용의 그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본질에서 이 존재하는 것들은 크게 무생물과 생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을 생물과 무생물로 나눌 수 있을 때 이 무생물에 대해서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 운동의 법칙 과연 어떤 물체가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이는가 여기에서 뉴턴의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마일윌저의 법칙이라든가 관성의 법칙이라든가 이 운동에 대한 이 법칙을 세운 사람이 그죠? 뉴턴이라요. 그리고 또 속도와 관계돼 가지고 이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상대성 이론도 똑같이 그죠? 이 무생물의 운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명이 있는 생명 현상, 의지가 있는 이런 의지의 그죠? 이런 작용들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무생물은 생명 현상과 의지 작용이 0인 것이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나무란 이게 생명 현상과 의지 작용, 생물은 생명 현상과 의지 작용이 다 있어요. 나무는 약 한 그죠? 생명 현상과 의지 작용이 약 한 100대 10 정도 된다면은 개 같은 경우는 100대 한 30 정도 되고 우리 인간이라면은 생명 현상과 의지 작용이 약 한 100대 100 정도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명 현상을 하는 것 중에서 의지 작용이 거기에 달한 동물이 바로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현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것들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어떤 법칙들이 있을까? 뉴턴의 운동 법칙과 같이 이 생명 현상에도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다. 이 법칙을 나름대로 그죠? 설명하신 분이 바로 부처님이고 우리가 그걸 갖다가 연기라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 현상, 이 모양의 체계가 바로 우리가 연기고 이 연기의 법칙은 우리가 이 연기의 법칙을 한번 그저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알아보자 하는 거라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과응보의 법칙도 있고 끌어당김의 법칙도 있고 연속성의 법칙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 같다 우리가 앞으로 연기를 공부해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수들을 전부 다 그죠? 이 운동의 법칙에서는 변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움직이는 어떤 물체 하나의 이 변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명체에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가 작용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가 작용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색성량 미촉법이 대응을 하고 이렇게 변수가 팩터 하나에서 팩터가 12개나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많은 팩터를 갖고 작용하는 것에 과연 그죠? 이런 법칙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체계화해 볼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이제 공부해 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내용으로 정리된 것이 바로 우리가 뭐 암경이라든가 모든 경경들, 영음경, 건강경 이것들은 구체적으로 그죠? 경전으로 전부 다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들을 연기라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연기가 어떻게 체계화돼 가는지 과학과 관련지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내용인데, 이 먼저 우리가 과학하면은 이 운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그죠? 실제 이 운동 현상을 체계적으로 최초로 정리한 사람이 이 뉴턴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뉴턴은 실제 물리학자면서 수학자면서 정신이면서 천문학자면서 연금술사면서 실제 이 연금술에 대한 그죠? 뭔가 어떤 일반 평범한 물질을 금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 연금술에 대한 연구를 뉴턴이 엄청 많은 시간을 갖다 여기 허비했습니다. 탐정으로도 역할을 했고 신학자고 조폐국장이었고, 그러니까 실제 뉴턴이 했는 역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뉴턴은 20대 런던 왕립대학 교수가 될 정도로 그만큼 그죠? 특출나게 뛰어난 분이었어요. 근데 이 뉴턴이 마침 우리 흑사병 같으면은 지금 전 유럽 약 한 1300년도 후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때 1600년대까지 쭉 그죠? 걸치면서 거의 그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약 한 3,500만 명 정도를 갖다가 죽게 만든 지구 역사상 세계 제2차 대전 다음에 가는 그죠? 인류를 갖다 그렇게 많이 죽게 한 죽게 한 사건이 그 흑사병이었어요. 마침 뉴턴이 런던 왕립대학 교수로 있는데 그때도 이 흑사병이 창궐을 해가지고 많이 심했을 때 마침 3년 동안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이 3년 동안 휴교령 때문에 이 뉴턴은 자기 고향인 울즈도브로 돌아갔어요. 자기 고향 울즈도브로 가가지고 거기서 뭐를 생각했냐 하면은 평소 때 생각했던 문제,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 떨어질까? 이거 누구나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뉴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왜 모든 물체는 밑으로만 떨어지는가? 그죠? 왜 밑으로 떨어질까 하는 이 문제를 이 흑사병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있던 그 당시, 그때 오로지 이 생각에 몰두를 한 거라요. 이 생각에 몰두해가지고 이 문제를 결국은 풉니다. 지금 이 사진이 그 유명한, 그죠?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따라 점심 먹고, 점심 공양하고, 그죠? 휴식한다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데, 마침 그때 사과가 뚝 떨어졌어요. 바로 그 순간 10만 볼트의 영감이 그죠? 스친 거라요. 이것이 유명한 뉴턴의 만유 인력을 풀게 된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뉴턴은 그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순간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면은, 뉴턴이 구한 이 만유인력 법칙은 서로 당기는 힘은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힘 F라 하는 것은 거리의 제곱분의 질량의 크기, 두 물체 질량의 크기 곱하기 하고, 그죠? 만유인력 상수 곱해주면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 가만 앉아 있으면은 옆 사람한테 끌려가요? 안 끌려가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은 힘이 작용하더라도 어떻다? 그 작용하는 힘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못 느끼는 겁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못 느낀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을 이 우주에서 볼 때는 이게 뭐냐면은 빛이 휘어진다. 큰 물체가 태양과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물체가 있다면은 그 물체를 지나갈 때 빛의 경로가 바뀌어요. 이게 뭐냐면은 끌어당기는 이 힘에 의해 가지고 빛의 경로가 바뀌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결국은 그죠? 실험으로서 이제 증명을 합니다. 마을윤력의 법칙,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도 증명을 하고, 이 즉 뭐냐면은 질량이 결국은 그죠? 바로 이런 힘하고 결부되어 있다 하는 힘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그 광노차가 바뀌는 그런 현상으로서 그죠? 실험에 의해 가지고 증명하기도 합니다. 자, 이 뉴턴이 구한 마을윤력 법칙은 자, 모든 물체는 밑으로만 떨어진다. 여기서 그때 떨어지는 사과를 봤어요. 이 순간 뉴턴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과연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 우리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떨어지는가? 이 모든 물체들은 중력의 가속도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기 뭐냐면은 약 한 981 그죠? 제곱센티미터 per 세컨. 1초에 약 한 그죠? 9.8m 정도의 가속도로 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가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는가? 이거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0.27 그죠? 제곱센티미터 per 세컨이에요. 이제 뉴턴이 생각한 것은 지구 표면의 중력 가속도와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생각해 가지고, 지구 표면은 바로 뭐냐면 지구 중심에서 표면까지, 그 다음 달까지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지구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하고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를 비교하니까 981대 0.27 약 한 3640대 1이 나와요. 그 다음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거리. 자,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겼단 말입니다. 그죠? 끌어당겼을 때 지구 중심에서 지구 표면까지,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나무까지 거리,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표면까지 거리는 약 6370km입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땅을 파가지고 6370km 들어가면은 우리 지구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지구 총 길이는 얼마다? 총 길이는 보면은 우리 저 방 중심까지 가는 데가 6370이니까 곱하기 2 하면 약 12600, 700 정도가 그죠? 지구 총 길이라요. 길이는 그 정도 됩니다. 지구라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크기다. 달까지 거리를 하니까 384,400km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를 그죠? 측정하니까 384,400km 돼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에서 사과까지 거리와 달까지 거리를 해보니까 6,370대 384,400 약 1대 60.1. 달까지 거리가 약 60배 돼요. 여기서 유명한 그죠? 중력 가속도는 3640대 1이었고 지구 중심과 그죠? 달까지 거리 이 비를 보니까 1대 60.1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얼마 돼요? 60 제곱하면 66이 36, 3600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뉴턴이 생각한 것은 바로 이 중력 가속도에 대한 이것은 거리의 제곱하고 관계되는 값이다. 이걸 갖다 생각해낸 거라요. 작용하는 힘, 인력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지구에서 지구 표면 사과까지는 약 한 980이 작용했는데 달에서까지 거리는 0.27이 작용하니까 실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값이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착안한 거라요. 이 착안을 갖고 뉴턴은 평생 이 문제를 갖다가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좋은 것은 이거 우리가 증명을 해야 그죠? 왜 이렇게 되는지를 실제 뭐냐면은 증명을 해야 되고 증명을 했는 값은 앞으로 누구가 어떻게 풀더라도 이 값이 전부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뉴턴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하니까 이거 뭐냐면은 적분, 미분. 우리 고등학교 때 미분, 적분 배우죠. 지금 기억나요? 가마득하게 다 잊어버리지만 미분이라 하는 말과 적분이라 하는 말은 기억나죠. 실제 미분, 적분을 누가 창시하느냐 하면은 뉴턴입니다. 이 달까지의 힘을 계산하고 달까지의 거리와 이것들을 전부 다 하기 위해 가지고 미분, 적분을 갖다가 뉴턴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갖다가 풀어낸 것이 우리가 아까 봤던 모든 물체 사이에는 힘이 작용한다 하는 이 그저 위대한 그 발견 뒤에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이 작용한다. 힘의 크기는 얼마냐? 거리의 제곱과 두 물체 사이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와 같이 어마어마한 큰 물체가 되면 서로 끌어당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구하고 사과가 지구에 떨어졌습니다. 근데 엄밀하게는 지구와 사과가 서로 끌어당긴 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사과가 떨어진 것 같이 보인 거지. 서로 끌어당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마울률력 법칙을 그저 뉴턴이 구해내요. 실제 근대과학 이 지구가 이렇게까지 발전하기에 제1차적인 초석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뉴턴입니다. 이 뉴턴이 그러니까 모든 운동 법칙을 완성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 뉴턴의 운동 법칙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의 속도 여기에서는 전부 다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여기가 남쪽입니다. 일로가 북쪽이고 일로가 서쪽이라요. 내가 지금 남쪽으로 지금 10m씩 달려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박동훈 선생은 북쪽으로 10m씩 달려가요. 그럼 박동훈 선생이 나를 보는 속도는 얼마가 돼요? 내가 10m로 반대로 가고 10m로 반대로 가니까 박동훈 선생이 나를 보면은 20m씩 달리는 것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맞아요. 근데 실제 이 속도를 계산해 보면은 20m가 안 나오고 19.99999 얼마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뉴턴이 구한 모든 값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서울까지 뭐 100km로 달린다. 시간당 100, 그죠? 1시간에 100km로 달린다든가 이 정도의 속도에서는 전부 다 근사적으로 전부 다 맞는데 빛의 속도 정도 가니까 빛 지금 이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를 만약 우리가 그죠? 이 소리가 앞에서 듣는 사람하고 저 뒤에서 듣는 사람하고 소리는 음파를 타고 진행하는 이 소리는 1초에 약 한 340m를 나가요. 그러니까 1km 바깥에 있는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다면은 앞에서 듣는 사람보다 1초 뒤에 이 소리가 들려요. 자, 그러면은 빛은 1초에 얼마를 간다? 30만 킬로미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속도입니다. 이 지금 우주상에서 그죠?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미터고 우리가 측정하고 알 수 있는 최고의 속도가 이 30만이라요. 그러면은 내가 빛 보고 A 빛은 그 남쪽으로 달립니다. B 빛은 북쪽으로 달려요. 그러니까 A 빛은 30만 킬로미터로 남쪽으로 달리고 B 빛은 30만 킬로미터로 북쪽으로 달립니다. 그런데 B 빛이 본 A 빛의 속도는 이러면 아까 뉴턴식으로 구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60만 돼야 되죠. 이거를 계산하면 30만이 나와요. 30만 이상은 없습니다. 이것이 아인슈타인이 풀어낸 거라요. 우리가 상대성 이론 크는 게 상대 속도 크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속도는 30만. 그러니까 뉴턴의 값은 일반 속도에서는 맞지만은 이 아인슈타인이 푼 상대 속도에 대입해가 풀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19.99999 이렇게 나온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20은 아니다. 20보다는 조금 적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을 갖다가 뉴턴이 이 만류 인력을 구함으로써 근대 과학을 갖다가 집대성하고 완성시켜요. 그러니까 물체의 모든 운동을 다 규명한 겁니다.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한다. 운동의 법칙, 관성의 법칙, 그죠? 속도, 가속도의 법칙. 이거 전부 다를 뉴턴이 전부 다, 그죠? 체계화시키면서 전부 다 풀어냈어요. 우리 현대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바로 이 뉴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프랙탈 이론. 이 유명한 이 프랙탈 이론은 실제 지금 현대 과학을 이렇게까지 그죠? 발전시키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AI라든가 안 그러면은 4차 그죠? 산업혁명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의 바탕이 되는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랙탈 이론이라요. 그러니까 이 프랙탈 이론은 실제 이 맨델브로트 그는 예일대학교 교수가 이 교수가 처음에 이 바닷가에 그죠? 원래 이 맨델브로트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 독일, 영국 이런 데 갔다가 영국 이 해안선의 총 길이가 얼마일까? 영국의 이 바닷가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그죠?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직선 길이 이거 직선이라면은 충분히 그죠? 길이가 쉽게 구할 수 있겠는데 이 울퉁불퉁한 이 해안선을 보면서 이 맨델브로트가 생각한 것은 과연 해안선의 총 길이는 얼마나 될까? 이걸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울퉁불퉁한 거 이거 총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이거 뭐 전부 다 그죠? 곡선인데 이걸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쉽게 생각해가지고 대충 직선으로 쭉쭉 만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 전부 다 합하면 되지요. 그런데 아무리 곡선이지 싶어도 그 곡선을 잘게 나누면 뭐가 된다? 직선 되지요. 곡선도 매우 잘게 나누면은 그죠? 실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는 곡선이지만은 1mm 간격으로 나눠보세요. 전부 다 직선이라요. 이게 전부 뭐냐면 미분적분의 원리들이 전부 여기서 다 나와요. 자, 이 프랙탈 이론에서도 바로 뭐냐면은 해안선의 길이가 얼마냐? 좀 대략으로 구하려고 하면 좀 쉽겠는데 좀 더 세밀하게 구하려고 하면은 엄청 거의 곡선이지만은 직선에 가까이 끊으려고 하면은 한 10cm 간격으로 그걸 끊어서 계산해낸다. 그러면은 계산은 어마어마하게 복잡지만은 실제 정확한 수치에 비등하는 그 값을 갖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그죠? 1960년대인가 이때 발표됐을 때만 하더라도 그죠? 네이처지 첫 페이지에 그냥 뭐 대단한 발견이라고 그것만 나왔지 그 이상 크게 그죠? 아무런 뭐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이 프랙탈 이론 자체가 수학적으로는 계산을 했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여기에 응용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였는 거라요. 이 프랙탈 이론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개념은 자기유사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곡선이지 싶은 것도 전부 다 나눠놓으면은 전부 다 그죠? 직선으로 되고 이 자기유사성 크는 이 개념과 그리고 또 무한성 이것이 몇 번 하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끝도 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차원의 비정수다. 그러니까 프랙탈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정수가 아니고 그죠? 비정수입니다. 0.07, 뭐 0.08 하는 전부 다 정수가 아닌 수 차원으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망델브로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자기유사성과 무한성과 차원의 비정수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림이 요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그죠?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요 그림과 유사하게 붙었고 또 끊임없이 계속 그죠? 이렇게 이 그림들이 연속이 돼요. 자, 그러면서 이 자기 유사성 크는 문제는 생명체의 모든 기본 속성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애도 결국은 어른 판박이 닮아가요. 닮은 애를 낳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세포도 그죠? 세포도 또 복제를 해가지고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 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유사성이 작용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자기 유사성을 벗어나지 못한다. 전부 다 그죠? 논리 속에서 전개돼 가요. 프랙탈 이론의 이 유명한 이 이론을 바탕으로 실제 뭐냐면은 초등학교 애들 공부시키는데 가장 많이 적용되고 많이 이용되고 하는 것이 이 프랙탈 이론입니다. 애들 머리를 두뇌를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프랙탈 이론만큼 좋은 게 없어요. 프랙탈은 단순히 수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의 복잡성과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도구다. 복잡성. 어마어마하게 이게 그저 이 수식으로 풀어도 복잡고 또 이 자기 유사성의 무한 반복이라 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 잎사귀라든가 하는 것들 전부 다 살펴보면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유사성과 무한성의 그저 표현으로 전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복잡하지만은 아름답다. 사고력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힘을 갖다가 길러주고 자연에서 보이는 수학을 찾는 일도 사고력을 그저 키워주고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큐리메스 사고력 프로그램은 수십 년의 사고력 교재 개발 노하우를 통해 개발한 체계적인 사고력 전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 과정에서 고등 과정까지 초등학생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풀어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학생들을 갖다가 그저 도와주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프랙탈 이론을 바탕으로 이렇게 그죠? 그 지금 요즘 애들 이렇게 지금 사고하고 배우고 하고 하는 이 과정의 바닥에는 전부 다 뭐냐면은 이 프랙탈 이론의 개념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유명한 것은 이 프랙탈 이론에 주어진 하나의 사건이 나비 효과. 프랙탈 이론을 갖고 나름대로 그죠?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스는 이 나비 효과를 갖다가 증명을 밝혀냅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비 효과라 하는 것은 파리에서 날개짓이 북경에서는 태풍이 된다. 최초의 출발은 미약했지만은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그죠? 결과를 초래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과라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저 전생 따져 보면은 최초의 한 번 만남이 어마어마한 그죠? 인과의 산을 갖다가 이루는 거라요. 바로 파리에서 이 날개짓 하나가 북경까지 오니까 태풍이 되더라. 그는 이 개념. 이것이 또 좀 더 이 내용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은 이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게 되는 인연, 그죠? 아침에 혹은 또 어떤 모임에 갔던 인연, 모든 것들 오늘 내가 하루 살았던 모든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일어날 일만 일어난 거라요. 즉 뭐냐면은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내 업을 갖다가 총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 행위를 할 확률이 가장 큰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이 행위는 확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온다. 이렇게 이 몸을 받은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수십 종류의 몸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경우의 수도 있지만은 그 경우의 수 중에서 확률이 가장 큰 몸을 받았는 거고 가장 그 큰 몸을 받았는 것 중에서 그죠? 지금 현재 우리가 매일매일 행하는 이것도 그 가장 큰 확률의 끊임없는 반복으로 끊임없는 실천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이어지는 거라요. 이게 바로 그죠. 바로 프랙탈 이론에서 주어지는 나비 효과라든가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이게 이제 유명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이 프랙탈 이론이 컴퓨터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합니다. 즉 뭐냐면은 실제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천재고 수학 잘 한다 해도 그죠?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3은 2차 뭐 연립방정식 미지수가 3개쯤 되고 2차쯤 되면은 우리 풀으라 하면은 몇 시간 풀어도 답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미지수 3개, 미지수 4개 넘어가면은 못 풀어요. 그런데 컴퓨터한테 딱 풀으라 하니까 미지수 10개 돼도 1초도 안 돼가 탁 바로 풀어내요. 그 지금 자 이게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변수를 주더라도 결과가 금방 도출될 수 있는 거라요. 컴퓨터 산업의 그죠 발달은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이제 원동력이 됩니다. 프랙탈 이론이 이제까지 이론에 거쳤던 프랙탈 이론이 우리 지금 저 향을 펴놓으니까 향연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우리 1960년대, 70년대는 향연기가 올라가는구나. 그런데 지금은 향연기는 저렇게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피우는 저 향연기는 향은 피워놓으면은 저렇게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하여튼 지금 저 향연기 주위의 모든 조건을 다 대입하면은 향연기는 그렇게밖에 올라갈 수 없다. 이것이 뭐냐면 세상에는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하는 것이 그 향연기의 모든 변수를 전부 다 대입하니까 향연기가 저렇게 올라가더라 하는 결론을 풀어낸 거라요. 결과를. 그 답을 풀어낸 거라요. 저 향연기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수백억이 넘는 변수를 다 대입해 가지고 풀으면은 저 값이 나와요. 우리 달 날아간다. 화성 간다. 우리 그죠 우주선 쏴 가지고 저렇게 갈 때 저 그냥 가겠어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모든 변수를 갖다가 총합적으로 풀어 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저기 갈 수 있겠어요.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컴퓨터 산업의 발달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죠. 유명한 프랙탈 이론이 지금 전개되는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된다 하는 게 바로 이거라요. 이 바탕이 된 겁니다. 자, 유전자에 대한 연구. 결국 프랙탈 이론이 과학에 대한 인과 문제라면은 유전자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인과 문제는 유전자에 대한 연구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변화를 갖다가 주도해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프랙탈 이론과 유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두 개로 직결이 집약되는 거라요. 이게 뭐냐면 생명체와 그죠? 무생물체에 대한 인과관계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그죠? 설명하고 밝히고 정리하고 하는 겁니다. 확산시키고 확대되고 하는 겁니다. 유전자에 대한 연구는 획기적인 연구가 1996년에 일어나요. 1996년에 단세포 시아노박테리아의 게놈 지도를 완성하게 됩니다. 인류에서 그죠? 기억할 연도가 바로 1996년 이때 이 단세포 생물의 게놈 지도를 다 풀어보니까 그 단세포 생물이 40억 년 동안 죽고 사고 살고 그죠? 했던 그 기록이 그 단세포에 들어있는 거라요. 지금 우리 DNA 이 게놈 지도를 풀어내면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이 그죠? 쭉 몇십억 년, 40억 년, 넓게는 더 길게 그죠? 역사가 다 들어있는 거라요.
약 한 10년 후면은 인간의 게놈 지도도 풀 수 있지 않겠나고 했던 것을 결국은 2003년에 우리 인간의 게놈 지도를 다 풀어냅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현대 과학으로서 우리 게놈 지도 다 풀었다 하는 것은 우리 이 게놈 지도를 우리 거를 갖다 집어 넣으면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의 흔적에 뭐 어느 생에서는 동물의 흔적이 있고 더 내려가니까 뭐 조류도 있고 이런 삶의 흔적들이 쭉 전부 다 그죠 나타나는 거라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생의 인과 이런 문제들이 실제 뭐냐면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그죠 풀어낸 것이 바로 유전자에 대한 연구입니다. 뭐 밝힐 이거 하나 게놈지도 우리가 풀어내는데 예를 가지고 돈이 한 100억 정도 든다. 그 돈 100억 주고 이거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앉아가 참선해가 알아보는 게 더 빠르지. 돈 안 들고. 실제 뭐냐면은 이렇게 풀어내는 것이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 뭐냐면 이제 과학이 이렇게까지 이런 바탕으로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런 문제를 이해하는 데서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게 인식하는 것. 지금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널려 있어요. 우리 또 끊임없이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만큼 바르게 인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인식해야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바른 행위를 하게 하고 바른 생활을 하게 하고 바른 삶을 영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팩타는 중요한 것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들을 우리는 바르게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천동설과 지동설. 우리 그죠 플라톤이라든가 이 아르키메데스라든가 그죠 처음 이런 BC 300년 400년대 과학자들이 생각할 때는 전부 다 뭐냐면 천동설 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가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 재밌는 것이 이 우주의 지구가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고 태양이라는 것이 저 한 봐라 너 태양 한 봐라 아침에 저렇게 돌아가 우리 지구 주위를 돌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천동설 걷는 것 자체가 지구가 그죠 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천동설이었고 이거를 처음으로 주장한 것은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 과학적인 그죠 지식으로 살펴보니까 지구가 중심이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그죠 지동설을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밝히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그렇구나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릅니다. 100년이 흘러갑니다. 코페르니쿠스 혼자 지동설로 이야기할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안 돼요. 항상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구테타가 일어나고 새로운 뭔가 그저 세계가 일어나고 설립되고 하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20% 30%는 돼야 됩니다. 힘이 되려고 하면은. 그렇게 한 100년이 지나니까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이 맞다 그거라요. 이제 뭐냐면은 이쪽 반은 지동설을 믿고 여기는 그냥 옛날에 주장했던 천동설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가만 놔두면 이제 안 되는 거라요. 브루노가 화형을 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 주장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브루노가 결국 지동설을 주장해서 브루노는 그죠 캐톨릭 교단의 화형을 당하고 또 유명한 누굽니까 갈릴레오는 결국은 이 만환경을 개발해요. 만환경으로 직접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고 증명을 한 사람이 그죠? 갈릴레오라요. 그런데 법 재판장에 불려가가지고 걸라 안 걸라 크고 해가지고 결국은 천동설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나오면서 그래도 뭐 지구는 돈다 크고 그죠? 이야기하고 나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한다 하는 거. 지금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이런 지식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질과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 유명한 부처님께서 하신 이야기 돌았더라 돌았더라. 우리 전번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 분데 이 젊은 브라만이 부처님을 찾아와요. 이 브라만이 갖고 있었던 문제는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나쁜 업이 누적되면은 분명히 지옥에 갈 것인데 저 브라만 거기에서는 야 죽을 때 돈 한 묶음 턱 내놓으면은 저가 기도해주면 천당에 태어난다 하는 거라요. 납득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바라문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갑니다. 그러니까 돌을 턱 던져요. 돌을 던지니까 돌이 어떻게 됩니까? 가라앉습니다. 바라문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너희들 바라문이 여기 와가지고 돌았더라고 기도하면 저 돌이 뜨겠느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저 돌은 무거운 속성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브라문이요. 바로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서 나쁜 행위를 하고 나쁜 업을 쌓았다면은 그 사람은 저 돌과 같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누군가가 선업을 행하고 선업을 닦았다면은 그 사람은 그 선업에 의해서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여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은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위하고 결국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르게 이 바른 인식으로부터 바른 생각이 바탕이 돼 가지고 바른 행위가 나오고 바른 삶이 영이 되는 겁니다. 바르게 살자는 거라요. 바르게 살면 극락 가지 말라 해도 극락 가는 거라요. 바르게 못 살면 누가 와가지고 그죠? 기도를 해줘도 그 사람의 업 때문에 지옥 가는 거지. 누가 옆에서 기도 잘해준다고 극락 갈 것 같으면 돈 벌지 말라 그죠? 바르게 살아요. 돈 벌면 전부 다 극락 가는데 바르게 사는 사람이 극락 가는 게 아니라 돈 갖다 주면 극락 가잖아.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이 그러니까 절에 가는 것도 중요하고 절에 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께서 가르친 이 법을 바르게 알 때 기도도 중요하고 다른 것도 다 중요해서요. 불교는 모르고 절에만 첫날 만날 가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한다 해가지고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그죠? 누가 불자고 얼마나 불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본다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는 얼마든지 기독교나 뭐 불교나 어느 종교도 다 똑같아요. 먹고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식해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르게 행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른 삶을 영위하게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이 바르게 인식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가장 1차적인 문제. 모든 생명은 전부 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그죠? 생각하는 1차적인 문제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이 공간 속에 있다. 그럴 때 바로 뭐냐면은 세상에 우주에 태초에 뭐가 있었느냐? 공간이 있었다. 이 세상에 처음으로 주어진 것은 뭐냐면은 공간이다. 시간은
공간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시간이다. 그러니까 1차는 공간이고 공간에서 파생된 것이 시간이라요.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대과학으로 맞게끔 현대과학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해하는데 실제 우리가 연기라든가 불교의 기본 교리를 전부 다 이해하려고 하면은 불교는 시간 개념 없어요. 어마어마한 시간을 갖다가 이야기해놓고 했지만 실제 불교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공간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시간이라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공간의 움직임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기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게 뭐냐면은 공간의 일정한 방향으로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면서 혹은 누가 10,000년을 살면서 태양이 떠가 지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항상 태양은 어디서 뜬다?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가역적인 일과 비가역적인 일이 있습니다. 가역적인 일은 왔다가 갈 수 있는 거. 비가역성은 왔다가 되돌아갈 수 없는 게 비가역성입니다. 우리의 삶은 가역성이다, 비가역성이다. 가역성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젊어지잖아. 이제 나이 들었다가 거꾸로 갈 수 있다 하면 다시 젊어지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비가역성이다. 정확하게,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률론적,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확률론적으로 따진다면은 가역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어날 확률이, 자, 누가 지금 1000년을, 10,000년을, 억년을, 10만 억년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지켜본다 하더라도 태양은 항상 어디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질 확률도 있다. 제로지만은 제로가 아닙니다. 제로 0.00000 뭐 수십억 0이 붙어가 1이라요. 일어날 수는 있는데 그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비가역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요. 그래서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니까 돌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다? 늘는 거라요. 이게 지금 이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가 무상이다, 무하다 하는 이 개념의 결국은 전부 다 뭐냐면은 공간이 일정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자, 이제 문제는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가우스 분포에 의해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일어날 확률이 가장 큰데, 그죠?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일어날 일만 일어난다. 확률이 가장 큰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은 확률이 가장 큰 데서 일어나면서 이 가우스 분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바탕은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은 우리 처음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뭐 항하사, 그죠? 항하사 10에 52승이라요. 나유타 10에 56승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들이라요. 그런데 그걸 갖다 그냥 경전에 버젓이, 그죠? 그것을 수백 배, 수천 배 전부 다 이래 써놨어요. 매덕급,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긴 숫자, 긴 시간, 공간은 이 삼천대천세계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 경전에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따지고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과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결국은 그죠 우리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에서 주어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 물 22.4리터. 그럼 요거 얼마나요? 우리 보통 사이다병 같은 거 우리 그 뭐 생수병 하나 1.8리터지 그죠? 1.8리터 그거 한 10개 정도 되면은 22.4리터 좀 되겠다. 그러면은 요 한 컵은 얼마쯤 돼요? 1.8리터 물을 여기 우리가 부어보면 여기 한 300m, 300cc나 400cc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22.4리터에 한 200cc라고 생각하면은 22.4리터에 한 보자 몇 보이고 한 100분의 1 그렇다면은 10에 22.4리터에는 분자수가 몇 개냐면은 6 곱하기 10에 23승계가 들었어요. 모든 그죠 어떤 물체든 간에 22.4리터의 1몰에서 아보가드로의 숫자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그럼 10의 23승계가 우리가 지금 숫자가 얼마나 큰지 개념이 잘 안 잡혀요. 우리 돈 1억 통장에 돈 1억이 있다. 10의 몇 승이라요? 10의 9승. 그러면 23승 정도 내가 돈이 있다 그러면 얼마라요?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뭡니까?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뭐, 그래 가도 지금 그죠? 10에, 이거 몇 승 가도 이제 20승 못 갔어요. 그러니까 10에 23승 같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내가 커피 한 잔을 부산 앞바다에 이 커피 한 잔을 갖다 부었어요. 태평양 바다를 휘저었습니다. 이 커피 한 잔이 태평양 바다에 골고루 섞이도록 그저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 휘저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이 섬에 가가 물 한 잔 탁 떴습니다. 그럼 내가 부산 앞바다에서 부었던 커피 분자 몇 개가 여기 들어왔겠어요? 상상이나 돼요? 약 한 7개에서 10개 정도 계산적으로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은 23승계라 하는 숫자가 그렇게 어마어마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태평양 그 부산 앞바다에 가보든지 포항 가보든지 그 일본 앞에서 보든지 그 태평양이라 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다 하는 우리가 머릿속에는 상상이 돼요. 그런데 10의 23승계라 하는 분자 수가 태평양에 부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한 컵을 떴을 때 7개에서 10개 정도의 물 분자가 다시 들어온다고 커피 분자가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하니까 23승이라 하는 숫자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입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많으면은 일어날 일이 꼭 일어나요. 왜 우리의 삶은 그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이게 바로 경우의 수에서 이 일밖에 안 일어나요. 내 업의 총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래밖에 내가 못 사는 거라요. 바꾸려고 하면 뭐 해야 된다? 어마어마하게 힘들지만 바꿀 수는 있는 거라요. 그래서 공부해라 하는 겁니다. 이래 살았던 이 모습은 다음 생에 달라져요? 똑같습니다. 안 달라져요. 그런데 다음 생은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또 살아요. 목숨 걸고 노력하지 않는 한 다음 생은 절대 안 바뀝니다. 천년을 기도하든 만년을 기도하든 만년을 절에 가든 바뀔 게 하나도 없어요. 순간적으로 내 삶은 뭐 내가 기도한다 해야 내 마음이 조금 편안해져 조금은 좋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 내 업을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알아야 바뀌어요. 내 업이 바뀌는 것은 내가 아는 순간 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불교를 알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알면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알면은 기도도 그냥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삼천 대천세계 그리고 또 수억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부처님의 경전에서 설하신 그 내용 그대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거라요. 결국 이 세상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결국 시간과 공간 속에 어떤 물체가 존재한다. 이 물체는 무생물일 수도 있고 생물일 수도 있다. 자, 요까지 우리가 전번 시간에 이제 했는 겁니다. 그죠? 요거 잠깐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바로 이 무생물에서 주어지는 물체가 무생물일 때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운동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산대성 원리 이런 것들이 그죠? 이 세상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물체, 생명이 있는 것 바로 안이비, 설신이, 색성양, 미촉법 이 12개의 팩타가 변수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연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연기라 걷는 것을 바로 시오리 연기의 법칙이 되도록 한번 이제 그죠? 우리가 실제 연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여러 군데서도 이제 들었던 것을 법칙 연기론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영원한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시간의 속성을 보니까 어떻더라. 이 우주 공간이라 하는 것은 항상 끊임없이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것이 결국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일정한 모양,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변합니다. 공간적으로는 절대적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주제성이 없다. 이것이 그죠? 시간적으로 이해하거나 공간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이고.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해할 때, 그죠? 항상 한 것도 없고 주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없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생명체에 주어지는 그죠? 일반적인 생각이라요.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은 무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고통이다. 이걸 알면은 락이다. 극락이다. 이 이론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냐 낙이냐 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은 전부 다 고다. 이것이 불교의 출발점입니다. 왜 고냐? 무상하기 때문에 곱니다. 고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그죠? 주제성은 없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부처님이시여 연기법은 지금 바탕 설명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그 기본 개념이 이제 연기법의 출발점입니다. 연기법은 당신께서 만든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비구에게 대답했다.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이 법계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바로 연기법이다. 바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기본적인 그 원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연기법입니다. 바로 그게 연기라요. 우리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알면은 인과를 알아도 우리는 그죠?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존재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그죠? 충분히 잘 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라요. 나의 경우, 이제 부처님이 나의 경우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12연기설의 형태로 이 우주 법칙을 분별해 연설하고 드러내 보였다. 그리고 바로 12연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12연기설 이 형태로 이 우주의 법칙을 분별하고 연설하고 드러내 보인 것이 나는 12연기로 설명을 했다 그겁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이 12연기라 하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그죠? 부처님께서 깨친 이 연기의 내용을 설명해 갑니다. 이 12연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기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연기고 여기로부터 사성제가 나오고 이것에 대한 이것 저것 12지분을 대입하면은 12연기가 되고 전부 다가 여기로부터 전부 다 나오는 거라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연기에 들어가는 기본 팩타들 이것을 이제 뭐냐면은 안입이 설신이 색성량 미촉법이라 하는 생명체가 갖고 있는 이 12가지의 변수 그죠? 이거를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과학이 무생물이 갖고 있는 간단한 하나의 그 변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이루고 있고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본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그죠? 이 12팩타 그죠? 생명체들이 이 속에서 어떻게 그죠?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